출근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폭력적인 파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것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죄에 해당할 수 있다. 와, 끔찍한데요. 실제로 업무방해 혐의죄가 적용이 돼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저께 대법원에서 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이라는 약간의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보통 우리 무슨 노동자 파업 끝난 다음에 파업 한두 달 이렇게 끝나기 전도 아니에요. 파업 중일 때 노조 간부들 다 수배 때려가지고 수비력 내가지고 막 이렇게 도피하시고 뭐 이러는 중에 신문이나 방송 같은 데 보면 괄호 열고 업무방해죄 혐의로 점점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정말 요상하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기사를 보면서 아니 파업이라는 거는 어쨌든 궁극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업무 방해와 비슷한 업무 방해 정도의 어떤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들의 권리를 요구해내고 쟁취해내가는 그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이 아닌가. 업무방해라는 게 어떻게 파업이라는 것과 파업하고 있는 노동자들한테 어떻게 업무방해죄라는 거를 얹힐 수 있을까.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형법 업무방해죄가 그동안에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파업권을 봉쇄하는데 혁혁한 역할을 해오고 있었고, 최근까지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았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저께요, 대법원에서 약간 변형된 해석을 내놓으셨다고 해요. 그동안에는 집단적인 근로 제공 거부, 그러니까 출근 거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집단적 근로 제공 거부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을 내려왔었는데, 요 기존 판례를 조금 변경을 해서 단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진 근로 제공 거부는 업무방해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약간 조건을 다셨다고 합니다. 모든 근로 제공 거부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진 근로제공 거부는 업무방해로 봐야 한다. 아니 이거 지금 뭐 남의 다리 긁어주기 생겼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목말라가지고 우리 오물 파고 그런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보통은 이게 꼭 최후의 수단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파업 한 번 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뭐 합법 파업이 도대체 있기는 한 건지 헷갈릴 정도로 파업 한 번 하기 정말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파업합니다. 이날 하니까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예측하셨죠? 라고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걸 피해갈 수 있다? 정말 너무 화딱지 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출근을 하지 않는 방식, 뭐 어디 점거하고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출근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장 평화적이고 가장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출근 거부를 통해서 이 파업권을 행사하시는 건데, 이게 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적용됐다라고 하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위력. 제가 궁금해서 위력이라는 단어, 여러분 뭐 대강 뭐 위력? 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단어, 위력 맞아요. 근데 혹시나 해서 구체적인 정확한 뜻이 뭘까 해서 네이버 검색해 봤더니 상대를 압도할 만큼 강력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상대를 압도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 또는 그 힘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출근 거부 투쟁이 어느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무슨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또는 뭐 정몽준에게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사용자들의 입장에 섰던 사람들 또는 지금 현재 사용자인 입장의 사람들 되게 리본 달고 출근 거부 투쟁 하시고 잠깐 또 집단적으로 복장 통일해 가지고 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의 파업 행사들도 있으신데 이게 어느 만큼 위력일까 그분들한테 진짜 위력이라고 생각은 하는 걸까 대법원이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저께 그 철도노조 이 철도노조 건과 관련해서 2006년도 있었던 파업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한 내용이었는데요. 김영훈 그 당시 지금 현재 민주노총위원장이죠. 당시 철도노조 파업을 이른바 주도해서 이른바 업무방해죄 혐의가 씌워졌던 기소됐던 김영훈 민주노총위원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해서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하는 실력 행사도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다. 그리고 회사로서는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를 어겨가면서까지 파업을 강행하리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라고 사측의 편을 들어줬어요. 여러분 그 당시 기억 안 나세요? 철도 파업 끝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철도 파업 관련해서 사측에서 일부러 이 파업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꼼수를 부렸다라는 정황 증거들이 많이 처음에 의혹이 제기됐다가 여러 가지 정황들이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로서는 노조가 중노위의 직권중재를 어겨서면서까지 파업을 강행하리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 이거는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철도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많지 않았나요? 중앙노동위원회 직권중재 말도 안 되는 직권중재안을 제출해가지고 도저히 노동계에서는 받을 수 없는 정도의 있으나 마나한 이런 안을 가지고 와서 중노위 직권중재 어기면서 파업 돌입했던 사업장 철도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약간의 이 진일보한 판결이 나왔다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예전에는 단서 조항 없이 모든 출근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아무리 비폭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의 파업권 행사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그동안 형법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해석을 해왔었는데 어제는 단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일어났던 그런 비폭력 근로제공 거부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아니다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약간 이게 진일보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 점수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